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업으로 삼고 있는 너블 디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미소설 원문과 번역본을 같이 비교해보며 소설 이야기도 하고 좋은 영어 표현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기로 마음먹은 책은 바로 A Gentleman in Moscow입니다.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죠. 소설과 작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드리는 링크를 클릭해서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의 첫 장면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지 5년이 지난 1922년의 모습이에요. 주인공인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백작이 내무인민위원회에 소환되죠. 13쪽부터 17쪽까지는 전부 법원 서기가 타자를 친 듯한 그런 글씨체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백작과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이름을 묻자 백작은 이렇게 답합니다. 성 앙드레이 훈장 수훈자, 경마클럽 회원, 사냥의 명인인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백작입니다. 네, 영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Count Alexander Ilyich Rostov, recipient of the Order of Saint Andrew, member of the Jockey Club, master of the hunt. 여기서 성 앙드레이 훈장은 러시아 제국 역사상 최초의 훈장이면서 1917년에 폐기되기 전까지 최고 등위의 훈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알렉산드르 백작이 상당히 높은 훈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백작이 속한 경마클럽, 좌키클럽은 영국의 상류계층이 속한 신사들의 모임입니다. 러시아 백작이 영국 귀족들의 모임에 속했다. 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시대상을 보면 말이 돼요. 러시아의 황실과 영국의 왕실은 서로 친척간이었거든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영국의 조지 5세는 사촌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친했고요. 귀족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겠죠? 신문에 앞서 검사는 백작의 옷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단추로 장식된 재킷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소. 네, 영어로는 a jacket fastened with so many buttons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fasten 하면 장식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과거 분사로 쓰였다고 봐야 되겠죠? 백작은 아주 넉살 좋게 네, thank you 라고 응수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칭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작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그렇다면 난 결투를 신청하겠습니다. 네, 직역을 제가 해봤고요. 네, 번역에서는 그렇다면 난 명예를 위해 결투를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일부러 명예를 위해 라는 말을 넣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문에서는 I demand satisfaction on the field of honor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demand satisfaction 하면 만족을 요구한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on the field of honor 하면 명예의 들판에서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결투를 신청한다 라는 표현으로 굳어진 표현이라고 하네요. 네, 이 짧은 대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작이 상당히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고 역시 방청객들도 그 말에 웃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신문을 하죠. 백작이 시를 쓰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백작은 나는 깃펜으로 펜싱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깃펜,
예전에는 만년필, 뭐 그런 볼펜 이런 것들보다 깃이 달린 펜을 잉크에 찍어서 글을 썼잖아요. 그것을 깃펜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quill이라고 합니다. 백작은 펜싱을 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fence with a quill이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 백작의 무기는 바로 펜이었던 거죠. 칼이 아니라. 그리고 검사가 묻습니다. 이 시를 쓴 작가가 맞느냐? 자, 이 시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시입니다. 바로 백작의 운명을 결정할 시인데요. 백작은 제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It has been attributed to me 라고 대답을 합니다. be attributed to 라는 표현은요. 말이나 글 또는 그림 등이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보다 또는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검사가 어디서 썼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네, 번역본에서는 티처스의 남쪽 방이었습니다. 라고 해요. 저는 여기에서 살짝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티히차스는 러시아어로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래요. 아마 번역하신 분이 러시아어를 쓰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the south parlor at idle hour. 바로 idle hour를 티차스로 번역하신 거죠. idle hour는 백작이 어린 시절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살던 러시아에 있는 저택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폭풍의 언덕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폭풍의 언덕이 실제로는 약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아시나요? Wuthering Heights. 이게 원래 제목이래요. 그리고 그 Wuthering Heights라는 이름이 바로 주인공들이 살던 저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idle hour도 역시 고유명사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idle 하면은 한가한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인데 조용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조금 한가한 시간?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idle hour의 남쪽 방이었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당연히 검사는 이해를 못하죠. 그 저택의 고유 명사를 검사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백작이 니츠니 노브고로드에 있는 로스토프 가문의 저택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좀 번역이 약간 또 아쉬웠어요. 로스토프 가문의 땅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실제로 영어는 estate라고 쓰여져 있어요. estate가 땅이라는 해석도 되지만 저택이란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는 더 문맥상 사실은 땅보다는 저택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이들아워에 대해서 조금 더 검색을 해봤는데요. 미국에 실제로 이런 이름의 저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대저택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미국인이라 왠지 여기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검사는 계속 신문을 합니다. 1914년 프랑스로 떠난 백작이 왜 1918년, 즉 혁명이 끝났고 모든 귀족, 왕족들이 처형되는 그 위험한 시기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는지, 혹시 어떤 저의가 있는지, 혹시 혁명에 반대하는 건 아닌지, 네, 그런 의심이 든 거죠. 그러자 백작은 이렇게 답합니다. 러시아의 기후가 그리웠거든요. 네, 너무 엉뚱한 대답에 검사는 화가 나고 방청객들은 웃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허탈? 아니면 좀 웃음? 네, 그런 허탈한 웃음이 났는데요. 아니,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날씨 타령이 웬 말입니까? 네,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I miss the climate 이라고 표현을 하죠.
climate, 기후가 되겠고요. 저는 날씨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결국 검사는 백작에게 인민위원회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며 막 화를 엄청 내요. 그러자 이번에도 백작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예전에 황후폐하께서도 나에 대해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뭐 너희 인민위원회에 내가 존경심 안 보인다고 화내냐? 나는 황제 앞에서도 똑같았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영어로는 The Tsarina had the same complaints about me in her day. 네, 여기서 짜리나라는 표현은요, 짜르의 여자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황제는 짜르라고 얘기를 하고 황후는 짜리나가 되겠죠? 이렇게 재치 있게 대답하던 백작에게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 시, 그것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썼던 명민한 영혼이 자기 계급의 부패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굴복했으며 지금은 한때 자신이 지지했던 바로 그 이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소. 여기서 백작이 썼던 시 Where is it now? 그것은 어디 있나는 공산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 시를 쓴 덕분에 백작은 총살형은 면했지만 귀족이라는 이유로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선고문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굴복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영어로 succumbed irrevocably to the corruptions 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succumb 하면은 굴복하다, 무릎을 꿇다 하고요. 어디에 라는 뜻으로 to 전치사를 썼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자신이 지지했던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espouse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The very ideals he once espoused 해서 그가 한때 옹호하고 지지했던 그 바로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작은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스크바 최고의 호텔 메트로폴의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가택연금이란 바로 house arrest라고 하고요. 그는 가택연금에 당했다, 가택연금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는 he is under house arrest라고 영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30살 너무나 매력적인 백작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 오디오 클립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